지난주 뉴스 포스트 세븐에서 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그렇게까지 레벨이 높은 것인가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최근 한류 4차 붐이 일어나면서 일본에서는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엔터 차이를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제4차 한류 열풍에 휩싸여 있다. 불을 지핀 것은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이며 동시에 K-팝 아이돌 오디션 미지 프로젝트가 결정타가 되었다. 한국 문화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이번 4차 열풍은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 드라마의 정통한 작가 강희봉 씨는 한류 드라마의 뻔함을 붕괴시킨 것은 2016년에 히트했던 공유주연의 도깨비라고 말하며 그 전까지는 연애 드라마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사 드라마면 의사끼리 연애, 형사 드라마면 형사끼리 연애를 했으나 도깨비는 판타지이면서 인간의 생과 사를 근원적으로 다루었다고 했다. 이때부터 한국 드라마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고 현빈과 손예진의 두 배우가 정치적 타부의 설정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 바로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불투명하고 신경 쓰였던 북한을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친근하고 인간미 넘치는 존재로 전개한 것이 참신했으며 이것은 한국만이 할 수 있는 테마로 주연의 힘과 코로나 사태가 겹쳐 히트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겨울연가 때부터 한류를 계속 쫓았던 한류 소식통 고다마 아이코 씨는 한국 엔터계가 갖고 있는 컨텐츠의 강점을 사랑의 불시착이 증명했다고 말했다. 아무리 집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작품이 좋지 못하면 그것을 볼 이유가 없으며 사랑의 불시착은 높은 레벨의 액션도 많고 시간과 돈을 충분히 들여서 만들었음에 주목했다. 국가 레벨의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은 한국인에게도 신선했지만 일본에게 있어서도 매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의 불시착에 빠진 사람이 이태원 클라스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루트이며 이 드라마 역시 종래의 연애 드라마가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자신의 기업으로 상대방의 기업을 제압하는 복수극이었다. 강 작가는 이 드라마의 새로움은 엄마의 존재를 느끼지 않게 했다는 점이며 가족의 결속이 강한 한국에서는 엄마의 스토리가 빠지지 않고 중요한 역할로 반드시 등장을 하지만 이태원 클라스에서는 엄마 등의 가족보다 동료에게 초점을 맞추었다고 했다. 현재 한국 드라마는 러브로맨스에 흥미가 없던 남성이나 30에서 40대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렇듯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은 무엇보다 각본의 힘이라고 한다. 강 씨는 한국은 옛날 조선시대부터 무보다는 문의 나라였고 유교의 나라로 글로 살아나가는 것을 가장 큰 영예로 여겼으며 그렇기에 각본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다고 했다. 제작자도 각본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러하기에 한국에서 각본가가 되려면 명성 있는 사람 아래에서 5년 이상의 도제 생활을 하며 철저히 단련되고 그중 재능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돌아온다고 했다. 또 배우 역시 한국은 얼굴로만 캐스팅되지 않는다. 한국에는 연극과 영상 관련 대학이 40개 이상 있으며 철저한 철학과 이론 교육을 익힌다. 장근석도 대학에서 연극 전문 교육을 받고 있다. 학과로서 영상이나 연기를 배우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러한 전문성이 가장 요구되는 것은 영화 제작이며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도 명문대에서 현대사회를 공부한 후 한국영화 아카데미에 입학했다.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몇몇 이견을 보일 내용도 보이지만 특별히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보다 이 기사에 대해 반응하는 일본 네티즌의 반응들이 재미있습니다. 저희의 영상들을 보아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은 확실한 실력의 차이를 느끼면 제대로 고개를 숙이는 문화입니다. 다음은 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입니다. 일본의 특히 TV 엔터테인먼트에 나빠지는 현상이 눈에 띕니다. 가창력 없는 다수의 그룹이 대두, 재미없는 코미디언이 사회를 맡는 버라이어티, 아이돌과 코미디언이 정치나 세태를 평론, 제작자의 천박함이 보이는 프로그램 구성, 실력과 상관없이 사무소의 힘으로 팔리는 탤런트,
이런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제작자가 가창력, 연기력, 스타성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사 쓴 사람, 한류 드라마 몇 편이나 보셨습니까? 도깨비가 참신하다고요? 반드시 연애가 나온다고요? 아닙니다. 완전히 틀려요. 확실히 일본 드라마를 보고 오면 천양지차를 느낍니다. 연기력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과 비교해서 한국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나 영국과 비교하자면 별로 특별하지는 않지 않나요? 일본이 지극히 촌탁이 많은 나라이고 유치한 드라마가 많아서 재미없는 겁니다. 일본 드라마는 거의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대해도 재미없는 드라마뿐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는 사람은 다 아는 배우들이라 보기 편하지만 죄다 얄팍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알게 되면 일본 드라마는 볼 수 없게 됩니다. 가끔 보는 것도 있고 일본 영화도 보는데 영화도 한국이 더 재미있습니다. 리메이크를 비교해보면 가장 알기 쉽습니다. 영상, 연기, 카메라 워크 모두 무게가 다릅니다. 한국판을 보고 일본판을 보면 같은 드라마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가볍고 맥이 빠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드라마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확실히 한국 영화의 레벨은 높습니다. 각본이나 연출, 카메라 워크에 이르기까지 빈틈이 없고 어떤 장르도 반드시 일정 수준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의 연기가 좋고 조연에서 주역까지 서툰 배우가 없으며 전원이 연기의 프로이기 때문에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배우의 연기가 프로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 영화는 슬프게도 이 당연한 것조차 할 수 없는 작품이 많습니다. 한일 간의 차이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혐한이라도 사실은 인정해야죠. 그렇다고는 해도 일본이 한심합니다. 배우들의 역부족도 있지만 프로듀서의 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프로듀서가 있기는 한가요? 거의 자학 수준입니다. 우리 한국 컨텐츠들의 성과와 일본인들의 이런 반응들을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당연한 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던 우리나라의 중년 세대들이 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는 일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가요의 표절 문제, 일본 드라마 소재의 다양성, 일본 영화와 한국 영화의 격차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컴퓨터 등 전자제품도 지금 젊은 세대들은 질 좋은 한국 제품이나 저가 가성비의 중국 제품이냐를 고민하지만 과거에는 질 좋은 일본 제품이나 저가 가성비의 우리나라 제품이냐를 고민하던 시기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도 한국의 젊은이들도 지금은 한국입니다. 제발 국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작은 일을 과장하거나 하지 않을 테니 현재 정말 변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여러 분야의 상황, 특히 문화산업을 통한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자부심을 느끼며 더욱 우리의 힘을 키워나가길 바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매일매일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그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겠습니다. 언제나 사실을 기반으로 저희만의 해석을 내놓는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타임앤 이슈였습니다.